안녕하십니까.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욕창, 압박 궤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우선 욕창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욕창이라는 것은 원인이 단지 눌려서 생기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먼저 오시면은 무슨 병이 생겨서 걸린 것은 아니냐, 균 때문에 생긴 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지 눌리게 되면은 살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욕창의 원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욕창이 발생하는 것은 압력과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누워있을 적에 베개가 눌리는 정도의 압력, 이것을 압력계로 재어봤을 때 40mmHg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압력으로 살이 눌리게 되면은 10시간 정도의 시간이면은 이 조직에 어떤 괴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이 다 그리고 있어?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은요, 이 엉덩이가 물리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 압력계로 재어보게 되면은 80mmHg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압력이면은 압력은 2배로 증가했는데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욕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하게 눌리는 압력이라든지 세게 눌리던 압력이라든지 결국은 오래 눌리고 세게 눌리면은 욕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매트리스를 샀어요. 저는 좋은 방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창이 생겼나요? 저는 에어매트를 쓰고 있는데 왜 욕창이 생겼나요? 물어보시는데, 결국은 그 어떤 좋은 매트를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체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욕창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2시간 혹은 3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조금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몸을 좀 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욕창은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환자분을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면은 배양 검사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욕창이란 것은 열린 상처다 보니까 세균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균이 이미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욕창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면봉으로 진물을 그냥 닦기만 하는 거고요. 그 면봉에서 검출해낸 세균을 가지고 어떤 세균이 있고 이 세균의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세균은 어떤 항생제에 반응이 좋은지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창에 대해서 세균을 먼저 검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하게 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다시 진물이 난다든지 아닌 내부에 고름 같은 것이 차서 결국은 재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배양검사입니다. 그러면 배양검사가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서 다음 수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차 소독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배양검사 결과에서 어떤 균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배양검사에서 균이 나왔다, 그리고 그 균이 아주 잡균이 아니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좀 나쁜 균이다, 그렇게 되면은 항생제 투여를 통해서 2주 동안 이 욕창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깨끗하게 소독을 유지할 것이고요. 다행히 배양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1차 수술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1차 수술이란 게 무엇이냐? 결국은 욕창을 한번 다 걷어낼 것입니다. 죽은 살도 붙어 있고요. 그 안에는 고름도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살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고름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조직과 염증성 유과 조직이 있으면은 그냥은 낫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술방에 가야 되는데요. 이 수술방에서 걷어냈기 때문에 바로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상처를 열어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게 됩니다. 이 열어놓은 상처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름이 배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이제 2차 수술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차 수술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수술을 해서 욕창이 더 커져버려서 조금 많이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신 훨씬 깨끗한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음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빨아내는 것입니다.
부항하고 비슷하다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항은 어떤 압력을 걸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음압치료기는 원하는 압력을 알 수가 있고 나오는 진물을 모아서 그 성분까지도 분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음압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욕창 조직에다가 깨끗하게 소독을 마치고 소독된 검은 스폰지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폰지 전체를 모두 비닐로 감싸게 되면은 결국은 이 욕창에서 나온 진물은 흘러나가지 않고 저 스폰지에 다 모이게 되고, 저 스폰지의 한쪽 끝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이제 진물이 모두 빨려나가게 돼서 시트를 벌릴 일도 없고 진물은 계속 빨려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욕창은 크기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요. 상처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욕창을 닫아주는 2차 수술,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건 수술 방법은 근육 피부 피판술이라든지 근막을 이용한 피부 피판술 혹은 피부 이식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욕창 조직을 2중, 3중 이렇게 튼튼하게 봉합을 해줌으로써 욕창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창 수술까지 마치고 나면은 보통 3주 정도 후에 실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게 되면은 이 멀고 멀었던 이 욕창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을 뽑고 나서 바로 앉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이 살이 붙는 것은 이 세포들이 연결돼야 된다는 뜻인데요. 세포들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은 사실은 앉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바로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테이프를 통해서 봉합을 당겨줌으로써 앉는 연습부터 한 달째부터 시작을 해서 한 1, 2주에 걸쳐서 이 앉는 문제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욕창이라는 것은 눌려서 생기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재발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이제 외래를 통해서 욕창 상태 평가와 그리고 욕창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욕창은 누구나 부주의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지 눌려서 발생하므로 몸이 불편하거나 오랜 병상 생활을 하는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욕창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욕창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상 욕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